은퇴하면 텃밭 하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흙 냄새 맡으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그 꿈.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텃밭 생활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농사라는 로망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500평짜리 텃밭을 마련해 아침마다 흙을 만지고 점심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며 살겠다는 계획이었죠. 도시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나온 자금 일부를 땅 구입과 농기계 구입에 썼습니다. 트랙터 관리기, 비닐하우스, 관수시설까지 설치하니 첫 해에만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 그래도 이 정도 투자면 앞으로 매달 생활비 절약이 될 거야 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땅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잡초는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다시 덮었고 날씨는 매번 변덕스러웠습니다. 봄엔 가뭄, 여름엔 폭우, 가을엔 병충해. 비닐하우스 안은 여름이면 찜질방처럼 뜨거워지고 겨울엔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웃으며 일했지만 어느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농약과 비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컸습니다. 농약 한 통에 몇만 원, 비료 한 포대에 몇만 원, 트랙터 유지비, 경유비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까지. 작물 판매를 기대했지만 주변에선 다들 비슷한 걸 키우고 있어서 팔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수확한 채소 대부분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냉장고에 쌓였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부부는 텃밭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으니 몸은 점점 지치고 남편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드나들었고 아내는 잡초 제거와 농약 살포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행복한 귀농 라이프를 그렸지만 현실은 노후에 찾아온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어느새 부부의 대화 속엔 이 돈이면 차라리 여행을 다녔을 거리라는 후회가 자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공동체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마을 사람들도 농사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다르자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곧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었고 함께 사는 행복보다는 혼자 버티는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텃밭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시간과 체력과 돈을 함께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 사례는 은퇴 후 텃밭 생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도시에서의 피로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 속 삶을 동경하지만 실제로 농사에는 기술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기르면 생활비가 줄겠지라는 계산도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비비료, 농약비, 심지어 병원비까지 더해져 도시 생활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은퇴자 대부분이 이를 노동이 아닌 여가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땅을 소유하기보다 경험하라고. 귀농 전 최소 1년은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에서 실제로 흙을 만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자신에게 맞는 규모를 찾아야 합니다. 농업이 아니라 원예 수준으로 접근해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텃밭이 절약이 아니라 취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기대를 버리고 체험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만족감이 생깁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일입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다면 하루 한두 시간만 내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땅을 사고 기계를 들이면 그것은 여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텃밭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관리당하고 있더라. 그 말이 많은 걸 시사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든 도시 속 조용한 삶이든 중요한 건 현실적인 준비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땅을 가꾸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겠지만 지갑이 먼저 말라버린다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낭만은 준비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꿈꾸는 삶이 있다면 먼저 그 꿈이 내 체력과 지갑 그리고 마음에 맞는지 꼭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 텃밭이 내 삶의 기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동경의 대상이 된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 사람의 피로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흙의 냄새를 떠올린다. 새벽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손끝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감촉, 자신이 가꾼 작물로 차린 밥상. 이런 그림은 은퇴자들에게 오랜 세월의 피로를 씻어내는 마지막 낭만처럼 보인다. 그러나 낭만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숫자와 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숨어 있다. 실제로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하거나 귀촌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3년을 넘기지 못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귀농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23년 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행복의 그림과 생활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한 60대 은퇴자는 회사를 떠난 다음 날부터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고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를 식탁에 올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여름철 폭우가 한번 지나가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고 가을엔 벌레가 작물을 갉아먹었다. 농약을 치면 된다 생각했지만 농약 살포기와 약재 그리고 방제복 구입비로 50만 원이 훌쩍 나갔다. 이듬해에는 관리기가 고장났고 수리비만 60만 원이 들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농사는 돈을 절약하는 일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땅은 공짜로 행복을 주지 않았다. 땅은 땀과 돈을 함께 요구했다. 또 다른 50대 후반의 은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결심했다. 도시에선 매달 300만 원이 들었지만 시골에선 150만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농기계 연료비, 잡초 제거를 위한 인건비, 계절마다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가 늘어나면서 한 달 평균 지출은 다시 250만 원을 넘어섰다. 거기에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졌다. 삭신이 쑤셔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고 허리 디스크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매달 병원비로 20만 원 이상이 추가됐다. 도시에서는 몰랐던 노동의 피로가 몸을 갉아먹었다. 그는 말한다. 흙은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른다. 하루라도 쉬면 잡초가 자라고 나무가 마른다. 결국 내가 흙을 가꾸는 게 아니라 흙이 나를 부리는 것 같았다. 시골의 공동체 문화도 많은 이들에게 예상 밖의 장벽이 된다. 도시에서는 이웃 간의 거리가 멀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관계가 생활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 김장철에 얼마나 도왔는지, 농약을 어디에 쳤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갈등의 불씨가 된다. 귀농 3년 차인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는 경쟁이 있었지만 시골은 감시가 있었다. 공동체 속에 속해야만 생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혼자 흙을 일구며 자연과 교감하려던 사람이 결국 주변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더 큰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귀농과 텃밭 생활을 단순한 경제활동으로 보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은퇴자에게 텃밭은 새로운 수입원이 아니라 일상의 심리적 안정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농사는 예측이 어렵고 실패율이 높다. 날씨 하나로 수확이 좌우되고 병충해 한 번이면 몇 달의 노력이 무너진다.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감정적 회복력이 필요하다. 즉 돈을 벌기 위한 텃밭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텃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균형의 문제로 이어진다. 은퇴 후의 행복은 자연 속에서 살거나 도시에 머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일이다. 주말마다 다녀오는 소규모 텃밭이라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농약을 치고 기계를 돌려야 하는 500평짜리 땅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직장이다.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착각은 일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을 완전히 놓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문제는 그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이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귀농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지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교통비와 외식비가 많았다면 시골에서는 연료비, 장비 유지비, 농자재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초기 정착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집을 손보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고 농기계를 사면 또 보관비와 수리비가 뒤따른다. 결국 도시보다 싸게 살겠다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결과가 된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흙을 꿈꾸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흙은 인간에게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조직에 속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흙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회복은 노력과 현실 인식 위에서만 가능하다. 땅은 정직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정성 없이 대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돈과 체력 그리고 자존감까지 앗아간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은퇴 후 첫 3년은 자아 재정립기라고. 오랜 시간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묻는 시기다. 이때 텃밭이나 농사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답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상에서 흙을 만지는 일,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텃밭은 충분히 행복을 준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성과나 경제적 효율을 기대하면 실망은 불가피하다. 결국 은퇴 후 텃밭의 가치는 돈이 아닌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텃밭은 내 마음을 돌보는 병원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도 그날의 흙냄새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투자로 보지 않았다. 생활의 한 부분으로만 받아들였기에 지칠 때도 손해를 봐도 괜찮았다. 반대로 그것을 사업이나 수입원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좌절했다. 텃밭은 결국 거울이다. 그 속에는 우리의 욕망,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고스란히 비친다. 땅을 바라보며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계산과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은퇴의 지혜는 단순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땅을 사고 기계를 들이고 대규모로 시작할수록 삶은 다시 경쟁의 형태로 돌아간다. 진짜 텃밭의 행복은 작은 상추 몇 포기에서도 그걸 가꾸며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도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은퇴 후의 낭만은 준비와 절제 위에서만 자란다. 무언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누릴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진짜 여유다. 자연은 언제나 관대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현실적이다. 흙을 만지는 기쁨은 분명 크지만 그 흙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체력이 없다면 행복은 금세 짐이 된다.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크고 새로운 꿈이 아니라 작지만 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피어난다. 결국 우리는 흙이 아니라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다.